다시 돌아온 승부사의 계절. 대물붕어를 향한 하룻밤 여정이 시작됐다. 자, 찹니다. 커요, 커요. 꿈으로 그려온 황금빛 월척. 역시나 가을은 꾼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10월. 결실의 계절 아니랄까봐 곳곳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대물꾼도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마름 형성도 잘 돼 있고요. 좋네요. 물색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찾아온 이곳은 음성에 있는 작은 소류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연안 쪽에는 줄풀, 그 다음에 듬성듬성 마름이 형성되어 있는 누가 봐도 수심이 깊지 않은 평지형 소류지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곳은 주위에 둘러보면 블루길 이런 외래어종들이 보이는 터가 새 보이는, 작지만 새 보이는 곳인데요. 가을철을 맞이해서 선선한 낮부터 일교차 때문에 밤엔 춥겠죠. 그래서 밤에는 어느 정도 조금 추위가 막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음성에 있는 작은 소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붕어의 향이 짙게 배어나는 소류지. 어디에 찌를 세워도 금방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인데, 곳곳에 찌든 마름수초와 아름드리 수몰나무까지 이보다 더 좋은 포인트가 있을까? 이쪽으로 치우칠까?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대편성을 시작하니 기대감 2배. 한시라도 빨리 붕어를 만나고픈 마음에 분주히 움직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하늘이 심상치 않다.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파라솔을 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낚싯대 피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비가 올 것 같더니요. 가을에 내리는 비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불청객. 수온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기 쉬운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꾼. 늘 그렇듯 낚시엔 복병이 따르기 마련이다. 네, 선선했던 날씨가 비가 오면서 비가 조금 내리면서 오히려 좀 습해졌거든요. 제가 앉아있는 이 포인트는 지금 수심을 체크해 보니까 수심이 약 한 1m에서 1.2m 이 정도의 수심층을 보이고 있고, 마름 쪽에다가 한 3대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연안 쪽이요, 우측에 이 수몰나무 근처와 이 좌측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수몰나무 근처 쪽에다가 대편성을 하고요.
가운데 쪽에다가 조금 힘을 주고 회유를 하는 사이드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낚싯대는 긴대 위주로 편성을 하되 그 낚싯대에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채비를 보면 오늘 사용할 채비는 원줄은 카본 4호줄, 목줄은 합사 1.5호, 바늘은 감섬돔 기준으로 4호, 그 다음에 채비는 유동추를 활용한 바닥 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육안상으로도 블루길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작은 거부터 해서, 그래서 미끼를 집어넣으면 잔챙이 이런 블루길 작은 치어급들의 성어가 있겠구나. 저 낚싯대도 치는 게 보이고요. 오후 들어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는데 지금 바람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불고 있는데요. 이런 마름에서 대편성할 때는 바람의 부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제 포인트에 있던 마름이 그 자리를 다시 메꿀 수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신경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죠. 그래서 마름의 좌측편으로 놓겠습니다. 너무 절로 날아갔는데. 자, 대편성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대편성은 짧게는 5, 6대부터 길게는 70대까지 해서 마름 사이사이에 소란스럽지 않을 만큼 약 4대 정도의 대편성을 해놓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왼쪽에서 두 번째는 26대거든요. 근데 26대 앞에서 튀어나오는 게 큰 바불 속에 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바위들이 산재해 있고 그 바위를 타고 회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위의 초입 부분, 끝나는 부분에 하나 넘겨쳐 놓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수몰나무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건 아니지만 수면으로 길게 들이어져 있거든요. 그 밑에 충분한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2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편성한 거를 보면 한 곳에 여기다 싶어서 집중적으로 몰아넣어서 어떤 이 소음 이런 걸 발생시키지 않고 원하는 포인트마다 몇 대씩 정도만 분산해서 좀 어느 정도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조용한 낚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편성을 했습니다. 대편성은 총 9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끼를 달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곳은 블루길이 유난히 극성이 심한 곳이니까 오늘은 옥수수 미끼를 가지고 밤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길의 성화를 피하기 위해 옥수수 미끼를 선택한 꾼. 한 번에 2알씩 꿰어 쓰기로 한다. 저는 미끼는 딱히 가리지 않는 스타일인데, 근데 누구나 선호하는 미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하면 보통 한 알은 안 쓰고, 왜냐하면 한 알 같은 경우에는 씹어먹고 다시 놓고 이랬을 때 끝나는 경우에
한 알이 더 남아 있으면 다시금 기다리면 또 한 번 들어와서 먹이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알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종 선별의 집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옥수수 미끼. 더없이 든든하다. 이렇게 바닥에 뭐가 있는지 한 번에 안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육안에 보이지 않아도 바닥 곳곳에 수초 더미가 깔려 있는지 채비 안착이 까다로운데 캐스팅을 여러 번 할수록 소음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되도록 차분히 찌를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곳 포인트를 제가 찍어 보니까 바닥에 청태가 묻혀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요 봐봐요. 블루길 바로 댐비죠, 블루길. 지금 방금 넣은 거 26대 블루길 바로 댐비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 수초와 씨름하며 찌를 세우는 시간.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어느 때보다 피곤한 낚시다. 설상가상 빗방울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달. 자, 블루길 바로 댐비예요. 찰게요. 아이고야. 역시나 블루길. 첫 수를 낳고도 반갑지 않은 이유다. 넣자마자 지그시 밀어 올리는 거에 이렇게 블루길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블루길이 찌를 밀어 올린다고 확신이 들어도 블루길이 밀어 올린다는 확신이 들어도 블루길이 객거니 하고 챔질을 안 하다 보면 또 붕어에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챔질은 다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질만 보고서 섣불리 챔질을 포기했다가 다 낚은 붕어도 놓치기 마련.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 수많은 자갈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듯 블루길 속 붕어 입질을 알아차리기 위해 낚시에 집중하는 꾼. 그 사이 시간은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유유히 흘러간다.
야, 저는 대편성 하면서 블루길 성화가 생각보다 심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두 번째 미끼가 들어갔을 때부터 찌를 번쩍 들어 올렸으니까요. 근데 긴대 쪽이라서 그런가 아무래도 블루길이 지금 제가 가운데 대편성에 놓은 수심층이 이쪽에서 기준으로는 제일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얕은 연안 쪽에는 블루길 성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긴대 쪽에는 뭐 5, 6부터 70대까지는 블루길 성화가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요. 기다릴만 한데요. 원래는 정신없이 챔질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블루길 때문에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괜찮네요. 보통 블루길 터에서 낚시하다 보면 찌맞춤이 좀 가벼워서 미끼가 바닥에 안착되는 그 채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블루길이 더 잘 대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데에서는 찌맞춤이 다소 무거워서 미끼를 빨리 끌고 들어가서 호기심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게 때로는 또 괜찮다는 생각도 있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 채비를 달리하며 입질의 확률을 높여가는 꾼. 하지만 붕어를 만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인 걸까? 입질 없는 공백의 시간이 흘러가고 비로소 찾아온 어둠. 낚시는 이제부터 본게임이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케미 불빛이 진해지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블루길 성화가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완전한 어둠이 내리는 과정에서는 지금 또 이제 블루길 입질이 좀 끊겨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올라오면 블루길 성화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오면은 붕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간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밤낚시니까요.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블루길 성화가 심한 곳에서는 이게 찌에 미동이 없어도 미끼를 다 먹어치우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초저녁 때부터 약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미끼가 온전히 잘 붙어 있나라는 확인하는 식의 낚시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찌에 미동이 없어도 미끼는 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확인하면서 하는 낚시가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리수 입질이 아닌 단 한 번의 중후한 찌울림을 기다리는 낚시. 한시도 찌에서 눈을 뗄 수 없는데 어둠이 막 내리기 시작한 초저녁에 입질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어느 시간대보다 긴장감이 증폭된다.
끝을 알 수 없는 긴 기다림의 시작. 그런데 그 순간 찌의 떨림이 희미하게 느껴지는데 바람이 아니라면 잡어들의 소행 같다. 찌가 움직이는 이상 방심할 수 없는 꾼. 아쉽게 흘러가는 시간. 불청객들만 신이 난 모양이다. 아, 저 블루길 또 댐비나 보네 저거. 아. 배스인가 이거 뭐야? 야, 메기네, 메기. 야, 가만히 있어. 아니, 처음에 이거 챔질했을 때요. 당연히 이 오른쪽 두 대는 제가 지렁이를 연안 쪽에 놓아놨거든요. 방송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요. 그래가지고 블루길이 입질이 자꾸 있는 과정에서 끌고 가는 입질에 배스겠거니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힘쓰는 게 좀 특이해요. 마지막에 와서는 아, 이게 배스는 아니겠구나 했는데 맥이네요. 뜻밖의 손맛을 선사해준 녀석. 붕어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나머지는 다 옥수수 미끼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 저 수면으로 드리워진 수몰나무 쪽에는 제가 지렁이를 놓은 이유가 아까 위에 이제 보니까 밤나무 숲이 많아요. 밤나무가 많아서 이런 젖은 낙엽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렁이가 좀 눈에 보이길래요. 연안 쪽으로 겨들어오는 이런 연안 쪽에서는 지렁이 미끼도 혹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른쪽 두 대는 지렁이 미끼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 놔줄게요. 아우, 요거는 저 베스 치어인가 보네. 야, 가가지고 외래어종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외래어종. 블루길 성화가 심해도 그래도 블루길이 하루 종일 댐비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귀찮아도요. 한두 대나 두세 대 정도는 지렁이 달아놓으시면 이런 가을철에 연안 쪽에서는 산지렁이가 좀 겨내려와 가지고 그걸 받아먹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연안 쪽에는 지렁이 한두 대 정도는 또 해놓으시면 또 의외로 괜찮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냥 메기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요. 왜냐면은 미끼 하나를 경쟁을 할 때 블루길이 메기가 블루길을 이겼네요. 경쟁에서.
고요한 수면 아래 치열한 먹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붕어들이 언제쯤 미끼를 차지하고 얼굴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 금방이라도 입질이 올 것처럼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 그런데 찌는 계속 제자리. 녀석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 야야, 블루길인가? 진짜 찹니다. 커요, 커요. 힘쓴다, 힘쓴다. 연안에 바짝 붙여놓은 지렁이요. 야, 와, 순간적으로 엄청 째네요. 야, 그렇죠. 잠시만요. 자, 일로 돌려야죠. 야, 요때가 아슬아슬하죠? 예, 지금 손에 아직 움켜잡진 않았는데 요때가 제일 아슬아슬하죠? 야, 보십시오 이거. 야, 최고 봐요. 아, 이거 야. 잘생겼습니다. 영롱한 황금빛 붕어.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다. 야, 저 수몰나무 들이온 연안 쪽에요. 예, 지렁이, 이 산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연안 쪽에 먹으러 오겠구나 하고 지렁이 놓았던 거에 멋있는 찌울림에 최고 아주 좋은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캐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척은 넘는데 한 35, 6 될라나? 이제 35 조금 넘네요. 야, 이 고 좋은 거 봐요. 고 높은 거 봐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네, 블루길 베스 다 있다고. 네, 고가 엄청 높습니다. 물론 더 고가 높은 붕어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고면은 아주 좋죠. 순간적인 힘이 아주 당찼습니다, 진짜. 네, 놔주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이 고 좋은 거 봐. 자, 가라. 천천히. 물 튀기지 말고. 물 튀김은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돌에 비비지 마.
돌에 비비지 마. 여기. 절로. 아이고, 잘 간다. 자. 야, 낚시가 그래요. 잡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붕어 낚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빈작일 때가 더 많죠.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왜 그런 거 있죠? 한 마리를 잡아도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대로 잡으면 더 즐거운 거예요. 네, 딱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은 무언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나오는 붕어라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설령 한 마리일지라도 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렁이 미끼의 위력을 실감한 순간 역시나 이곳 붕어들에겐 역시 지렁이 미끼가 주효했던 걸까? 한창 입질이 몰릴 시간, 다시금 기대를 가져보는데 올가을 첫 월척 붕어를 만난 기쁨과 여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은 순간 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황금빛 붕어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 자, 현재 이곳은 뭐 옥수수 미끼를 쓰던 지렁이 미끼를 쓰던 물론 생미끼를 쓰면 이 블루길의 성화가 엄청나게 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렁이만 운영한다 그러면은요 블루길 하루에 뭐 몇백 마리는 웃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댐비는 곳인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을 활용한 아니면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다대편성을 지렁이로 해놓으면 너무 힘드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집어넣고 운영하는 이런 게 또 가을 낚시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지렁이가 많이 나올 때고 지렁이를 한참 먹을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런 연안 쪽의 지렁이 낚시 혹은 포인트 특징에 따른 저런 생미끼 낚시는 설령 그곳이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면서 이런 미끼의 훼손이라던가 아니면 지속적인 입질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몇 대 정도는 우직하게 한번 밀어봐도 괜찮은 그런 낚시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저 블루길 댐비는데 저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루길이 댐벼도요. 이렇게 블루길이 댐벼도 그냥 계속 잡아내다 보면요. 블루길의 성화가 극심해도 지렁이 미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부지런히 새로운 미끼로 갈아주며 새로운 입질의 기회를 노리는데 낚시에서도 포인트나 채비, 미끼 그 어느 것이라도 이거다 싶으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소신이 필요하다.
됐어요. 다시 시작된 기다림. 가까운 곳에 월척 붕어가 들어와 있을 거란 확신이 있는 만큼 긴장의 연속이다. 가을은 월척 붕어를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순간의 기다림이 더욱 즐거운 이유다. 원래는 블루길이 제법 많이 댐빌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끼가 어떤 거를 쓰던 블루길이 많이 댐빌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까 전에 비가 한번 또 세차게 내렸죠. 여기가 수심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새물류 입구고 그래서 물을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린 비로 추가적으로 수온 하락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블루길 성화가 생각한 것만큼 심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2대를 지렁이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2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지렁이를 쓰고 있음에도 그렇게 성화가 심하지 않는 걸 봐서 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오전 시간에 더 입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수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오전 시간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앉아 있으면서 저 혼자만의 어떤 이유일까 여러 가지 추론을 한번 해보면서 입질이 없으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생각 외로 조용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붙박이가 되어버린 찌. 일교차가 큰 데다 비까지 내려 수온이 곤두박질 친 탓일까. 하지만 아직 실망은 이르다. 밤새 서늘했던 소류지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는 아침. 또 한 번의 입질 타이밍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본격적으로 아침 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끼를 새로 다 갈아주고 역시 오른쪽 면안 쪽은 지렁이 미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잡어가 댐비긴 댐비네요. 외래어 중이요.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모든 낚싯대들은 미끼를 이제 옥수수로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유난히 마름 언저리 주변이 블루길 성화가 오히려 더 심하고 이 스몰나무 쪽은 아침이 돼서는 조금 조용한 이런 느낌으로 이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외래 어종이 서식하는 이런 소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밤낚시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오전장이 또 유난히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그런 건 또 특징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아침 낚시에 돌입하는 꾼. 간밤에 만났던 월척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 순간의 추억을 되새기며 아침 낚시를 즐기는 꾼.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아침 낚시는 덤. 그저 찌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네, 하룻밤 낚시를 마감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전 시간에 더 기다려 봤는데 딱히 오전에는 입질이 없던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면 밤 사이에는 연안을 따라 회유했던 붕어들이 연안에서 회유를 끝남과 동시에 오전이 되면 어느 정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런 마른 군락에서 한 번쯤은 입질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오전 낚시를 이어가 봤는데요. 오전에는 이상하게 블루길도 안 댐비고 잡어 성화가 아예 없는 상황 속에서 낚시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낚시는 물론 잡는 것도 기분 좋고 때로는 꽝 치는 것도 내가 해볼 만큼 해봤으면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낚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대로 붕어를 낚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적으로 항상 할 때마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수를 낚더라도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그게 참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가야죠 이제. 여기서 한 번도 안 올라와요. 가야죠. 제일 아쉬움이 남는 건 남겨두고 혹시라도요. 또 대접다가도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자, 찹니다. 커요, 커요. 힘쓴다, 힘쓴다. 연안에 바짝 붙여놓은 지렁이요. 야,
와, 순간적으로 엄청 째네요.